코스피가 강보합권에서 아슬아슬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1,4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SK텔레콤이 정부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SK텔레콤에서는 24만 명에 육박하는 가입자가 이탈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미국에서 16만 대 넘는 차량을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16% 넘게 증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관세부가 이전에 쌓아둔 재고가 판매된 것으로 관세 영향은 6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물가가 4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가공식품은 16개월 만에, 외식 물가는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이번 주 내내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오늘도 오후까지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뚜렷한 상승세 보이면서 근로자의 날 휴장 직전의 하락분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꾸준히 매수량을 늘리는 가운데 외국인은 또 매도세입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과 연휴 이후의 증시 전문가 연결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SBS 비즈 5스타 김호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여러모로 변수가 많아서 그런지 증시가 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입니다. 오늘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미증시가 MS와 메타 등 빅테크 실적 훈풍에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이에 따라 기대감은 형성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입니다. 이유를 꼽자면 징검다리 연휴의 영향으로 수급이 약화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이 가장 심한 날로 대부분 종목들이 거래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다행인 점은 거래가 부진할 때는 하락하기 마련인데 오늘 시장 방향성 자체는 상승이라는 거고요.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이슈를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키우지 못하고 상승세를 반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 확정이라는 의미 있는 이슈가 나와서 이제 프리마켓에서 강세를 보이며 상승 출발한 원전주들이 오히려 오전장에 빠르게 하락 전환한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변수에도 상승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징검다리 연휴여서 당장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나 돼야 다시 장이 열릴 텐데 다음 주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만한 가장 큰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미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실적 덕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이 흐름 이후 장 마감 후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 이후의 시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 점은 내일 미증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 두 기업은 미중 간 무역 갈등에서 직격탄을 받는 기업들인데요. 다음 주 증시 역시 무역 갈등 그리고 관세 협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일부분에 반영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으로 5월 7일에 미국의 5월 FOMC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가 관건이고 금리 동결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 이 관세 협상 그리고 금리 발표 모두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역시 투자자분들께서는 확인을 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특히 대선 직전 정책주가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는 점이 약간의 부담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특별한 정치권 이슈가 나오는지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5스타 김호영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해킹 사태 연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결국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합니다. 유심 무료 교체를 앞두고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으면서 유심 부족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필 기자, 이게 일단은 정부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죠?
네, 그렇습니다. SKT는 오늘 오전 을지로 T타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있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행정지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유심을 교체받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T월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은 SKT가 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SKT는 별도 신청 없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는데요. 아울러 6월까지 유심 1,000만 개를 확보하고 유심 제조사와 한 라인을 구축해서 유심 확보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4일부터는 해외 로밍 고객도 유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 조치를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가입자는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고객은 23만 7천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3월 대비 87%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어제도 가입자 3만 8천 명이 빠져나갔는데요. 해킹 사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가입자 이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신규 가입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SKT의 1위 사업자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 유 대표는 복잡한 문제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에서 2만 건이 넘는 이력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최윤하 기자, 이번 사고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알바몬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입자 이력서 22,473건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알바몬의 이력서 미리 보기 기능에 비정상적인 접근과 해킹 시도가 감지된 겁니다. 가입자마다 유출 정도는 다르지만 이력서에 저장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바몬은 사과문을 통해 현재는 모든 위협이 차단된 상태라며 이달 1일 해킹 피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사태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알바몬은 모든 고객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해 문자와 이메일로 발송한다는 방침인데요.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스미싱 등 문자 사기와 명의 도용, 각종 광고와 마케팅 연락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SKT에게 개별 고객에 대한 유출 관련 정보를 공지하도록 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급증하는 이용자 민원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메이드가 내놓은 국산 가상자산인 위믹스의 상장 폐지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며 투자 심리도 크게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일단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이 오늘 만료되죠.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지난 3월 발생한 해킹 피해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믹스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두 차례에 걸쳐 유의 종목 지정을 연장했습니다. 이미 2달의 긴 검토 기간을 둔 상황이라 높은 가능성으로 오늘은 위믹스 상패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메이드는 지난 3월 외부 공격으로 약 865만 개의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적으로 출금됐다고 탈취 발생 4일 후에 늑장 공지한 바 있습니다. 위믹스 재단은 닥사의 공시 지연에 대해서 소명하고 100억 원 규모의 1차 바이백을 완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정 만료를 앞두고 위믹스는 거래 지원 유지 기대감과 상장 폐지 우려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해킹 피해 당시 위믹스는 60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현재는 1,200원대에서 거래 중인데요. 다만 위믹스는 이미 지난 2022년 한 차례 상장 폐지된 후 재상장된 가상자산이란 점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위믹스는 공개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 간 차이가 있어 5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됐다가 이후 2023년 업비트를 제외한 4개 거래소에서 재상장됐습니다. 상패 심사와 관련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명 절차는 철저히 했고 현재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수입차 25% 관세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이 지난달 미국 현지에서 좋은 판매 실적을 냈습니다.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유했던 재고 물량을 판매하는 단계라 실적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상황과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시점은 그렇다면 언제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일단 지난달 실적 전해주시죠. 네,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난달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은 모두 16만 2,615대입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3% 많은 수치고요. 역대 4월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량입니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차가 1년 전보다 18.5% 늘어나 약 8만 7,800대를 판매했고요. 기아도 14%가량 증가한 7만 4,800대를 판매했습니다. 투싼이나 산타페, 팰리세이드 등 SUV 차량이 판매 실적을 견인했고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1년 전보다 66%가량 늘어난 2만 6천 대가 판매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만 전기차는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7.5%, 7.1% 감소하면서 수요 정체 현상이 여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관세 타격이 현재까지 실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차는 최근 7개월 연속으로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기본적으로 미국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현지 소비자들이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매를 앞당긴 영향이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6월 2일까지는 일단 미국 현지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을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가격을 올리지 않으며 버틸 수 있는 건 미국 현지에 미리 들여놨던 재고 때문인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물량은 관세 부과 전에 들어온 만큼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 재고가 약 2에서 3개월치 정도입니다. 따라서 오는 6월부터는 관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역시나 관세 불확실성에 휩싸인 국내 소비자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안정돼 보입니다만 세부적으로는 각종 먹거리 물가가 요동쳤습니다. 김환진 기자, 우선 전체 소비자 물가 추이는 어땠습니까? 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3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올랐습니다. 상승률 추이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대를 이어오다가 올해 1월 2.2%로 올라선 다음 넉 달째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환율 기조가 수입 원자재 가격과 출고가 등에 전이되면서 가공식품과 외식 등의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그런데 체감은 2%보다 훨씬 높은 것 같고 이런 체감에는 대부분 먹거리 가격이 영향을 줬는데 실제 통계로는 어땠습니까? 네, 가공식품 물가는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4.1% 올랐는데요. 특히 김치는 20% 넘게 올랐고 커피가 8%, 빵도 6% 넘게 뛰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은 4월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5%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또 외식 물가도 지난해보다 3.2% 오르면서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고등어가 12% 가까이 오르는 등 수산물 물가도 같은 기간 6.4% 오르면서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고요. 돼지고기도 7% 가까이 오르는 등 축산물 물가도 4.8% 오르면서 3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2.4% 올랐는데요. 공공 서비스는 1.3% 오르는 데 그쳤지만 보험 서비스료가 16.3% 급등하고 개인 서비스도 3.3% 오르면서 서비스 물가의 전반을 끌어올렸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남 산불이나 미 정부의 관세 부과가 소비자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전날 총리직을 사임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통상 해결과 국민 통합을 목표로 내걸면서 3년 안에 개헌을 한 뒤 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용배 기자, 한 전 총리의 발언 전해주시죠.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지며 3가지 비전을 밝혔는데요. 가장 먼저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민생과 경제, 외교와 개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통상해결을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첫 통상교섭 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등 경험을 살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했는데요. 좋은 일자리와 쾌적한 주택 등을 위한 각 분야의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꾸리겠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당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무소속 신분으로 대통령 예비 후보를 등록할 예정인데요. 이후 서울 종로구 쪽방촌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중도 표심층이 두터우면서도 오늘 강조한 구호인 약자와의 동행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오 시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렇게 대선 출마를 위해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대행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그 대행을 맡을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사임하면서 전국의 혼란은 더 짙어졌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대행을 맡은 가운데 미국 관세 협상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신성우 기자, 일단 현재까지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젯밤 10시 30분경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표결 전 사의를 밝힌 건데요. 이후 한덕수 총리가 약 20분 뒤 사의만을 제거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한덕수 대행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사임하면서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다음 달 대선까지 약 한 달간 사회부총리가 국정을 이끄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 대행도 물론 큰 문제입니다만 경제 수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우려되는 지점이 뭡니까? 우선 90일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 전 미국과 관세 협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과의 2+2 통상협의에 참여해 관세, 비관세 조치, 투자 협력 등 기본 틀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특히 환율에 대해서도 미 재무부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있긴 하지만 협상을 이끌던 경제 사령탑이 사라져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리스크에 대외 신인도가 영향을 받으면 금융시장에도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기재부에 당부했는데요. 한편 오전에 소집된 F4 회의에서는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에 24시간 비상점검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인천에서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의 민자 구간 착공이 1년 넘게 지연된 가운데 그 시작역인 인천대 입구역의 착공이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GTX B 노선 시작역 착공이 드디어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 구간이며 시작역인 인천대 입구역에 대한 교통 영향평가 심의가 지난달 말 끝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천 연수구청 관계자는 현재 교통심의 의결에 따른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종 심의가 끝나면 도로 굴착 허가가 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구역 내 도로 굴착 허가가 난다면 착공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GTX B노선 민간 투자 사업 공사 중 교통 소폭 대책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를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토부는 GTX B 민자 구간에 대한 실시 계획을 승인 고시했는데요. 실질적인 착공은 1년여 동안 지연된 겁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은 왜 착공이 지연됐던 겁니까? GTX B노선은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수도권 주요 거점역을 30분대로 연결할 예정이었습니다. GTX B 재정 구간은 환경 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고 착공됐지만 민자 구간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어려움으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었고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건데요. 지난 3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자 구간 착공 보고서를 내고 지상물 이설과 펜스 설치 등 공사에 착수했는데
가운데 이달 말까지 재무적 투자자와 금융 조달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고 밝힌 만큼 본격적인 공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길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대신 내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른 환급이 체갑 체납자들에게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을 감사한 결과 최근 4년간 고액 장기 체납자 4천여 명에게 39억 원가량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받았을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본인 부담금 환급금도 매년 2천여 명이 체납액 삭감 대신 3천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뷰티의 수출 규모가 연 10조 원을 바라보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련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기부는 오늘 서울 CJ 올리브영 앤 성수 매장에서 중소업체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K뷰티 자문단과 펀드를 신설하는 한편 해외 인증 지원 한도를 5천만 원으로 40%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관 서비스라든지 인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미국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어서 보다 선제적으로 저희가 같이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겠다. 올해는 그 불확실성이 높은 대외 변수들로 우리 화장품 업계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K콘 행사장에 K뷰티 전용관을 마련하고 수출 상담회와 판촉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중부는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일교차가 크겠고 동해안은 강풍이 부는 가운데 영동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